네, 스픽스를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수의 전략, 고수를 모시고 우리나라와 경제 그리고 나라의 시국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고수의 전략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오늘 모신 고수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21대 국회의원이셨고요. 개혁신당 전 대표셨습니다. 뭐 여기까지만 나와도 대충 눈치 채시겠죠. 경영학 박사인 거 여러분 모르시죠?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고요. 여의도 금쪽이, 여의도 알파고 아니고 여의도 코파고 가르쳐주시는 여의도 참교육 전문가 오인영 박사가 필적하는 여의도 오인영. 자,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은하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화만 몇 번 이렇게 주고받다가 네.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실 텐데 지금 국정기획위원회. 그러니까, 네, 눈치 보면서 살짝 나왔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 위원이시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그야말로 나라의 미래를 지금 그리는 분과입니다. 개헌 논의도 있을 수 있고 뭐 정책의 기본 골자와 방향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중책을 맡으셔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네. 외부 활동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 스픽스 이게 2주 전에 네. 결정이 된 거라. 들어가시기 전에 네, 2주 전에 결정이 된 거라 네. 제가 갑자기 또 바꾸는 것은 또 예의가 아닌 것 아이고. 같아서 나왔죠. 네, 고맙습니다. 네, 이거를 관계자가 보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래서 국정기획위원회 얘기를 제가 아마 네. 말씀드리는 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현재 내부에 있는 이야기를 절대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 시청자 여러분 아마 많이 궁금하실 텐데 조금 제쳐 드시고 나중에 조금 마무리되고 네. 나면은 그렇죠. 또 모시고 저희가 또 있었던 말씀을 리더십이나 뭐 칭찬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내부 내용 얘기 잘못하면은 안 그럼요. 됩니다. 이렇게까지 그리셨거든요, 다들. 위원장 오. 두 분이 이한주 위원장도 그러고 네. 저희 분과위원장인 박홍근 위원장도 입을 다무세요. 모든 위원에게 입을 다무세요. 그래 아무래도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 중에 정치인도 계시지만 뭐 학자분도 계시고 다양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정무 감각 이런 게 부족하시다 보면 또 친한 분들에게 막 이야기하실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죠. 주의를 주신 것 같아요. 자료도 못 들고 나가게 하고요. 정말로 이 보안을 철저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몇 가지씩 세니까 되게 예민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아유, 제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국정기획위원회 오늘 기사 보고 계시지만은 지금 뭐 거의 공직 사회를 깜짝 놀라게 하고 있고 지금 기강을 확실히 잡고 있습니다. 업무 보고 똑바로 안 하면 다다시 지금 보초쇼 뉴스들 잘 하고 계시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고요. 먼저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많이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허은하 위원께서 이미지 컨설턴트 원래 전문가. 이미지 전략가. 전략가. 네, 전략가였죠. 야, 그래서 뭐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정치인들도 그렇고 네. 개인 이미지 브랜딩이랄까요? 그쵸. 그런 PI라고 것들을- 해서 진행했었습니다. 그럼 퍼스널 뭐죠? 이게 PI가? 퍼스널 아이덴티티, 프레지던트 아이덴티티. 오. 요즘에는 뭐 그러니까 퍼스널 이미지 이렇게도 쓰시는데 예. 원래는 프레지던트 아이덴티티라는 분야가 있었죠. 있죠. 그러면은 그런 분들이 이제 상담을 의뢰하거나 하면은 우리 위원님께서 이제 딱 이 사람의 정체성 혹은 뭐 이미지 이런 것들 이렇게 그려가는 게 좋겠다. 그렇죠. 이 어. 브랜드의 전략을 좀 잡아주고 예. 어떠한 로드맵도 잡아주고 한때는 제가 그쪽의 고수였습니다. 그럼요. 네. 꽤 오래 업력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전문가. 남은 잘하더라고요, 제가. 남은 잘해. 제게 안 되더라고요. 이미지 엄청 좋으신데. 감사합니다. 예. 위원님은 근데 모르시는구나. 하여튼 스스로 하는 건 참 쉽지 않구나.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었던 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G7에 가셨다가 돌아오셨는데 여러 가지로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적 서사라든가 과거 이야기부터 해서 뭐 영어 하시는 모습이라든가 아주 여유 있게 이렇게 해외 정상들하고 대화를 막 나누고 스킨십 하는 모습, 막 어깨동무 허리도 감싸고 다양한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기존에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선입견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깨졌다.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근데 제가 잘 모르지만 네. 그런 개인 브랜딩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하나하나 그런 제스처, 말투, 옷차림 이런 것들이 다 종합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준비를 많이 하신 건가? 준비하시지 않았을까 싶고 예. 근데 그 준비라는 게 사실 브랜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거든요. 일관성. 네, 일관되게 보여주는 모습이 그 사람의 브랜드가 돼요. 예.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일잘러
일을 진짜 일을 잘한다라는 잘한다. 브랜드가 있고 어. 그리고 또 그 브랜드 내에서도 네. 친밀감 같은 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남들은 몰랐던. 음. 근데 그런 그 숨어있던 매력들이 조금 드러나는 그런 일정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번에 이제 귀국하시고 나서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네. 나 없어서 좋았다면서요. 어. 라고 말씀하셨던 게 저는 예. 상당히 이재명답다라는 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왜냐하면 예. 유머러스하면서도 그 친근감을 보여드리고 이제부터 일해라 라는 말씀도 하신 겁니다. 뼈가 있네요. 예, 예. 그런 생각도 있다고 생각하고 예. 그리고 또 그 각국의 정상들을 만났을 때도 예. 준비된 모습이 있잖아요. 일잘러는 그냥 어느 순간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준비가 돼 있는 사람만 잘하게 되는데 준비됐다라는 걸 상대에 대한 일에 대한 준비도 됐지만 아이스 브레이킹 할 만한 예. 어떠한 칭찬이라던가 어떤 지점을 말해야지 서로 이 그 뭐라 아이스 브레이킹이라는 걸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그 스몰 토크 한다 그러잖아요. 스몰 토크라는 다 영어라서 좀 별론데 네. 처음 만났을 때 어색하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첫인상을 네. 어떻게 갖게 되느냐에 대한 그 대화 같은 게 필요할 텐데 그 준비도 확실하게 하신 것 같아서 와 이재명답다. 그리고 그 모습을 이제 세계에 보여주신 거고 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국민들 이제 기존의 이재명이라는 브랜드를 아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통령이 된 다음 네. 우리나라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와 이 모습이 이재명답다라는 거구나라는 것을 느꼈다면 그 브랜드가 성공한 거죠. 그 안에 말씀하셨던 대로 보여지는 모습. 그러니까 예. 이미지에는 내가 갑자기 그 이미지 고수답게 말씀해 이게 주세요. 됩니까? 제일 궁금한 거예요. 그 예. ABC라는 게 있어요. ABC 뭡니까? ABC, 어피어런스, 어피어런스, 비헤이비어, 비헤이비어.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이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어피어런스는 ABC. 외양이네요. 그렇죠. 외모. 그래서 외모인데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사실 그 해석을 하게 되기도 하고 네. 말씀하셨던 대로 동작. 그렇죠. 내가 사진 정말 괜찮은 사진 많이 나왔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냥 손을 딱 붙이고 있는 게 아니라 막 움직이시는 손 동작도 그렇고 상대와 얼마나 가까이 붙어 있냐, 네. 오른쪽에 서냐 왼쪽에 서냐. 예. 그 각국의 기 안에서도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일본 태극기- 총리하고, 예, 예, 예. 그런 모습들도 어피어런스예요. 그러니까 몸짓도 다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비헤이비어가 태도죠, 태도. 예, 태도에서 상대를 얼마나 배려하느냐. 뭐 그런 부분. 그리고 네. 커뮤니케이션은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대화법도 될 수 있고 또 그다음 미디어적으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느냐에 대한 것들도 되는데 그런 게 너무나 과거부터 이렇게 준비돼 있어서 너무 익숙한 네.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정말 욕이 없지 않았어요? 그럼요. 지적할 게 없었잖아요. 예. 이상한 거 가지고 투집지 않는 뭐 그거 언론도 있었지만은 다 국민들은 호평하고. 예. 근데 ABC 제가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참 이게 안 좋은 버릇인데 자꾸 그 과거에 윤 씨가 자꾸 생각이 나서 윤석열이 생각이 나서 ABC 중에 하나하나 엉망진창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 정상으로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요. 네. 아니 외모 이런 것도 아예 얼굴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어디 가가지고 막 바지춤을 막 그냥 꺼리낌없이 막 올린다든가 벨트를 그러니까- 기차 위에 뭐 다리를 올려놓는다든지 뭐 그런 장면도 막 생각나고 대화법도 혼자 막 일방통행으로 막 얘기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 엉뚱한 얘기하고 막 수해 현장 가가지고 염장이나 지르고 막 이런 것들이 딱 가가지고 처음 만났을 때 무슨 말을 하는지가 보면은 그 사람의 인품이 보인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많이 죽었단 말이야? 뭐 이런 말들. 그러니까 태도적으로 배려가 전혀 없고 예. 그걸 또 어떻게 공감 용어로 언어로 얘기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미리 감지하지 못했다는 게 참 아쉬운 일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눈치챘을 텐데, 그죠?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서도 네. 그래서 여튼 이재명 대통령은 상당히 일을 잘하고 성과를 내는 그런 이미지를 확실히 좀 보여준 것 같다. 이 작은 순간순간에. 예. 예,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말 우리가 칭찬해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급조된 이미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전에 우리 허 의원께서 그 컨설턴트 하실 때 누가 와가지고 이미지를 좀 만들어달라. 나는 일 잘하는 사람 이미지로 가고 싶다. 어떤 정치인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근데 이게 이미지를
없는데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체를 드러나게 해주는 건데. 그렇지. 그러니까 없는데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그래요? 근데 그건 금방 들통나요. 그래서 브랜드는 일관된 거다라는 거. 일잘러라는 브랜드를 얻기가 되게 어려워요. 꾸준하게 잘해야 되니까. 실적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실적이 있고 성과를 냈어야 되는 이야. 거니까. 근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강점은 뭐냐면 예. 원래 동선과 원래 해야 되는 것 외에 아까 그래서 제가 스몰 토크 아이스 브레이킹 그 장면에서 진짜가 드러나는 거지. 준비되지 않은 상황들이잖아요. 갑자기 앉아 있는데 옆에 앉아 있고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해서 기존의 윤석열이 어떻게 했는지는 아시잖아요. 오빠 가서 가서 인사 좀 해. 근데 스스로 어떻게든 상황을 봤다가 계속 지켜보시더라고. 그러다면 이제 또 악수를 좀 그러니까 젤렌스키 같은 경우도 악수를 네. 좀 하려고 그러는데 젤렌스키가 자꾸 옆을 보니까 좀 보다가 옆을 보다가 딱 보는 것 같으니까 또 악수도 청하고. 그러니까 본인의 평상시 모습, 배려하는 모습. 그러니까 ABC가 다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이 좋았다. 그리고 그 걷는 모습도 상당히 당당하고. 네. 그래서 저런 모습이 또 있으셨구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본인은 당신 입장에서는 예. 사실은 처음 경험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안 됐어요 대통령 되신 지. 너무나 익숙해 보이는 모습에 깜짝 놀랐어. 그래서 그게 그분의 파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뭐 일잘러의 모습뿐만 아니라 친밀감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준 게 이번에 얻은 것 같다. 네. 그럼 위원님은 그 TV나 장면에서 나오는 것 말고 실제로 만나셨잖아요. 실제로 만나셔서 교류를 하셨잖아요. 실제로 뵀을 때는 어땠습니까? 실제로 뵈면은 사실 더 잼며듭니다. 그래요? 네. 저는 정말로 깜짝 놀랐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상대를 맞춰요. 그래요?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와의 대화의 그 맥을 맞추고 상대를 배려하면서 그 대화를 이끌어 가는데 결국엔 당신이 하고 싶으신 말씀을 해. 그래서 나도 그것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그 제일 그 무서운 거 아니에요? 무서운 거예요. 우와. 무서운데 무섭다라기보다는 참 따뜻하다. 상당히 친밀하다. 우리가 요번에 처음 뵌 분이 맞나? 뭐 이런 느낌이 들게 하는 능력. 그래서 잼며든다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처음 이렇게 공식적이랄까 민주당 처음 들어오셔서 처음 만난 자리는 어떤 자리였어요? 그때가 그 인사드리러 갔을 때요. 제가 당 대표가 됐다 하면서 당 대표 인사드리러 가서 처음 뵙는 때가 제일 제가 긴장했던 때. 나를 기억하고 왜 그때 그랬어요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했던. 그때 좀 세지 않았어? 막 이럴 줄 알았는데 다 기억하시지만 그럴 수 있다라고 인정하는 거지.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는 게 맞다. 근데 이제 당 대표가 되셨으니 당 대표 때는 요렇게 해보세요라고 하면서 저한테 조언도 해주시더라고요. 그냥 녹여버리네요 사람 적대감이나 이런 것도 다. 그렇지. 그래서 처음에 제가 아니야 이게 본 모습이 아닐 거야 막 이런 생각도 있었어. 아니 왜냐하면 워낙 이미지를 되게 못됐고 그러니까요. 이 자기 편 아니면 다 쳐내고 막 학살하는 사람이야 공천 학살하는 사람이고 막 모진 사람으로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니까요. 언론이. 저는 그렇게 완전히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당했던 사람이고 그랬던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도 얼마나 제가 이게 딱 철벽을 쳤겠어요. 만나 뵐 때도 긴장하셨겠군요. 긴장하죠. 그리고 이게 풀어지는 게 쉽지 않지. 그러니까 풀어지는 게 이제 몇 달 걸리면서 계속 지켜보니까 이분은 찐이네, 찐 리더다, 찐 어른이다라고 느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 악마화된 이미지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사람들이 제가 많았고. 볼 땐 요번에 정상회담 하는 거 보면서 대통령의 모습으로 몇 달 더 보여드리면 그리고 제가 이제 국정기획위원회에 있으면서 그 하달이 있잖아요. 어떻게 일을 해라, 어떤 성과를 내라라는 걸 들으면서 국민들이 금방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약속을 지키는 것 우선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 금방 느낄 것 같아요. 좀만 더 관심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김혜경 여사도 되게 화제예요. 이번에 처음 언론에 많이 노출되면서 이제 언론에는 지금 특히 SNS에는 과거에 동상이몽이라는 예능에서
부부가 이제 같이 출연하셔가지고 일상생활을 물론 성남시장 시절이긴 한데 진짜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셨죠. 예, 완전 살아있는 날것의 이제 사생활을 어. 보여주셨는데 이번에 언론에 본격적으로 많이 노출되면서 김혜경 여사도 사실은 악마화된 이미지가 강했잖아요. 뭐 범죄자 취급을 하고 막 언론들이. 근데 정상들이 만나는 그 자리에서 보여줬던 이 김혜경 여사의 모습들은 진짜 편견을 많이 깬 것 같아요. 정말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김혜경 여사한테 조금 놀랐어요. 상당히 이제 저희는 기존의 그 여사 하면 막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예. 앞서고 싶고 그러니까 뭔가 대통령을 가르치려고 하는 모습도 있었고 포커스를 자기한테 맞추고 예, 그죠? 그런 게 있었는데 네. 누가 조언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반발 뒤에 있는 것 그다음에 다소곳이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계시는 모습 네. 근데 그런 어떤 훈련되고 가르침에 의해서 나오지 않는 모습들을 또 본 거잖아요. 우리 동포들을 뵀을 때 네. 먼저 쭉 그 걸어가는 모습과 그 표정이랑 이런 것들이 아 평상시에 진짜로 성남시장 했을 때부터 때까지 다 훈련이 되 계시구나. 이분도 그걸 좀 느껴서 확실히 준비된 대통령이었지 않습니까? 준비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든 국민들이 대단하고 네. 그 성과를 보고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김혜경 여사를 보면서 더. 그러니까 되게 이미지가 정말로 일신한. 그래서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사실은 상당히 기분 좋고 예. 내 남편 때문에 지금까지 고생 많았고 막 예전 얘기 들어보면 네. 날것의 얘기를 들어보면 제발 정치하지 마 그것만 안 하면 돼 뭐 이런 거 있었고 밥 네. 제발 밖에서 먹고 와요 막 이러고 그러셨었잖아요. 다시 태어나면 결혼할 거냐는 말에 싫어 막 이러시고 그랬던 모습에 그러니까 자신이 너무 기쁜 모습이 드러날 것 같은데 네. 그걸 안 드러내시잖아. 그러니까 정말 너무 다소곳하게 네. 너무나 겸손하게 그러니까 백업해주는 이미지를 보여주시는 거에 전 지금 놀라요. 기존의 그 연애 프로그램에서 봤던 그걸 무슨 프로그램이라 그래야 됩니까? 그 프로그램에서 예능이죠. 봤던 예, 예능 예.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에서 봤던 그 여사님의 모습하고 좀 다른 걸 보면서 아 확실히 이분도 프로시다. 네. 그러니까 좀 자꾸 옛날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 전 정권을 보면 너무 비교되죠. 하대하잖아요. 대통령을 그러면 안 하대하잖아요. 되는 거거든. 여사가 막 가르치고 절로 가 일로 가 이러고 막. 근데 이제 김혜경 여사님은 항상 이렇게 올려주고 돋아주려고 하는 것이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모습 보여서. 단둘이 계실 땐 어떤 모습인지는 몰라도 네. 그죠. 외부에 나와서 대통령이신 거거든. 네. 이 나라의 대통령을 곁에 계신 여사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도 확실히 파악하고 계시고 그리고 본인이 영부인으로서 보여줘야 되는 기본적인 뭐 ABC는 다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네.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그리고 아유. 또 하나 또 칭찬을 꼭 해드리고 싶은 건 예. 화려하려고 하지 않았다. 아 중요한 지점입니다. 네. 대부분의 그 영부인들은 다녀오면 무슨 어떤 옷을 입었네, 뭐를 했네, 뭐에 뭐 포인트가 있었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예. 이번에 영부인은 그냥 한복에 대한 얘기만 있었지 뭐 옷의 라인이 어땠네 그런 외적인 것에 대한 다른 측면에서의 평가가 없었어요. 오호. 그렇다고 느꼈습니다. 되게 단아한 옷 한 벌, 그 정장 한 벌이었던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네, 네. 그리고 한복 네. 만 입으셨던 것 같거든요. 짧은 기간이었는데도 근데 모임마다 시간마다 옷을 바꿔 입은 영부인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야. 예, 지금까지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이제 자세히 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 벌인가 두 벌 정도로만 느꼈어요. 드레스 코드가 정장 아니면 전통 의상이었다고 전통이어서 하더라고요. 예. 딱 그거여서 저 너무 잘했다. 그러니까 겸손 모드를 정말 잘 잡은 것 같다라고 해서 그 옆에서 보좌해 주신 분들도 이번에 좀 칭찬 좀 꼭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러게요. 들어요. 사진도 주인공을 대통령이나 김혜경 여사로 포커스를 잡는 게 아니고 대통령을 만난 사람들에게 포커스가 떨어지게. 그것도 너무 좋았어요. 예, 저는 그런 사진들을 너무 신선하게 봤습니다. 네, 사진 찍으시는 그분도 정말 전문가인 것 같고 그게 오래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답다라는 것은 그냥 브랜드화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재명 답다가 뭔지를 아시는 것 같아요. 옆에 계시는 보좌하는 분들이. 네. 네, 그러니까 그게 나오는 거지. 아니면 어떻게 이쁘게 찍어서 이 사람을 네. 예쁘게 하고 뭐
뽀샵 처리를 어떻게 하고 네. 그것만 고민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진짜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구나. 그리고 상당히 일을 잘하겠다. 네. 상당히 유능한 대통령으로서 성공하는 대통령에 기대를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네. 보여줬다. 여사님도 함께 보여주셔서 특히 안정감 있는 그 모습 보여주신 거에 정말 감사한 말씀 드리고 네. 싶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많은 의견을 막 주고 계신데, 허은하 의원님에 대한 칭찬이 많아요. 아, 그렇습니까? 반응이 좋아요. 예, 찐보수 해구사님이 허은하 전 의원님 좋은 자리에 쓰이실 겁니다. 그리고 장현주님도 역시 명장 밑에 졸장 없다고 충직한 부하들이 모여드는 법. 노가다님, 민주당은 허은하라는 좋은 자원을 얻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오늘 지금 댓글들이 이렇게 훈훈하게. 우리는 서로 칭찬하며 그 대한민국 전체가 서로 다 칭찬하며 성장하면 좋잖아요. 그럼요. 네. 진짜 모두를 다 녹여서 하나로 만들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능력자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정치인한테 이런 PI, 아까 말씀하신 PI, 뭐 이미지 브랜딩, 뭐 개인 정체성 이런 것들이 비단 뭐 그 사람이 승승장구하기 위한 수단만 되는 게 아니고 정치인에게 그거는 다른 영향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정치인에게? 그러니까 정치는 정치를 하는 사람인데 그 네. 정치는 혼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과 함께 해야 되는 거죠. 네. 혼자 하면 의미가 전혀 없어요. 함께하는 국민이 계셔야 되는데 그 국민께 내가 어떤 정치를 하려고 하는지 네. 그걸 제대로 전달하는 게 필요한 거죠. 내 뜻을. 내 뜻을 예. 오해하지 않으시게 그리고 그걸 이해하실 수 있도록 네. 그거에 필요한 게 이미지인 거지 음. 멋지게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 만족을 위한 게 그렇죠. 아니라는 거죠. 자기 만족이 아니라 내 정치 철학, 정치 방향 이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 거죠. 그걸 네. 잘하는 분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그게 맨날 메신저가 너무 중요한 게 네. 신뢰를 주지 않으면 내가 어떤 정책적 발언을 해도 믿질 않는다. 같은 이야기를 같은 하더라도 얘기를 해도 똑같은 사람이 네. 하더라도 그러니까 브랜딩이 어떻게 돼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가 우리 옛말에 따르자면 평소 행실이 어떤 그렇죠. 사람이냐 그게 핵심이에요. 평소 행실이 어떠냐를 아. 제대로 보여줘야 되는데 네. 대부분은 그 순간에만 딱 모인 척하다가 이번에 이모 후보 네, 그분 딱 들통났잖아요. 이모 후보 예. 뭐 컷하고 그런 거죠. 얘도 컷하고 아니 그래서 제가 이준석 그 정치인에 대한 비판을 예전부터 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항상 보면은 당내에서 내가 정답이니까 내가 정답을 얘기하는데 내 말대로 안 하면은 다 틀린 놈들이야. 틀린 놈 다 나가. 나는 맞고 너는 틀렸으니까 틀린 놈 다 나가. 이런 식으로 자꾸 정치를 하니까 옛날에 저 보수 개혁한다고 할 때부터 안철수 의원하고 할 때부터도 계속 사람이 떨어져 나가잖아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은. 그러니까 셀럽으로서 예. 본인의 인지도를 높이고 싶은 어떤 셀럽이나 연예인이 되고 싶다면 충분히 괜찮아요. 그 전략이 괜찮다. 그렇죠. 예. 국민과 함께 안 해도 되잖아. 그냥 멀리서 방송으로만 봤을 때 저 캐릭터가 마음에 들어. 예. 캐릭터 재밌어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치는 그렇지 않죠. 예. 정치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자기한테 사람이 모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방향을 완전 잘못 잡은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코칭을 못 받은 겁니다. 제대로 된 멘토가 없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여하튼 그래서 그 브랜드 방향이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네. 내 정치적 철학, 가치 그리고 시대 정신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보이기 위해서 예. 그 브랜드에 대한 고민은 하셔야 됩니다. 음. 근데 그 브랜드가 외모를 뭐 어떻게 하고 옷을 어떻게 입고 뭐 셔츠만 입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갑자기 무슨 훌륭한 청년 정치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이 컨설턴트의 역할은 진짜 보통이 아닐 것 같은 게 그 사람의 히스토리를 다 알아야 돼요. 되네요. 네. 자신 없으면 컨설팅 하면 안 돼요. 그냥 대충 묶어서 이렇게 좋은 이미지만 만들었다가는 다 뽀록 나니까. 그럼요. 정확하게 삶의 히스토리를 알아야 돼요. 그 단어가 딱 맞아요. 뽀록 나요. 오. 얼마 안 가면 다 알게 돼 있어. 야. 네. 그렇게 드러난 사람이 이제 나타나는데 네. 그러면은 그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그 사람 얘기. 네. 그래도 이따가 또 길게 얘기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정치인 중에 그러면은 허은하 위원님 보시기에 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하고 참 이 이미지 브랜딩 정말 잘한다. 정치인 중에 탁월한 것 같다. 이 사람은 최선으로 뽑는 사람과 최악은 빼죠. 최선 제일 괜찮은 것 그러니까 같다. 이게 좀 오해가 있을까봐
좀 그렇지만 이걸 부정적으로 이제는 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뽑고 싶어요. 네. 그분은 본인의 색을 제대로 잘 드러내신 분이었고 그 예. 안에 자기의 정치 철학과 가치도 다 보였고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믿음이 가는 부분이 충분히 있었어요. 네. 그리고 아직까지 노무현을 우리는 그리잖아요. 네. 그리고 그리워하고 음. 그러니까 그런 게 그 사람의 브랜드이거든요. 근데 가식이 없어요. 가식이 없다. 예, 예. 네. 가식이 없어요. 하지만 그분이 자신의 스토리와 서사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냥 가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생가에 갔을 때도 예. 보면은 늘 1년에 한 번씩, 1년에 2번씩 그 밥상 차려주시는 것들을 하지 네, 않습니까? 네, 네, 네. 당신이 말한 것을 꼭 실행하면서 그게 하나의 문화가 되게 만들어. 난 그분의 그게 아주 큰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다른 당에 있었을 땐 정말 그 집에 그 생가 안에 들어가서 네. 여사님이 해주는 밥 먹어보고 싶었었어요. 예. 그게 요번에 가서 한번 먹어봤거든요. 네.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상당히 일관되게 자신의 철학 그대로를 일관되게 유지해 갔었던 정치인이었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튼 우선은 노무현 전 대통령. 네. 일관되다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일관되려면 그게 진짜여야 가능하다는 생각이 그럼요. 듭니다. 진짜 아니면 안 돼요. 네, 일관될 수가 없네요. 자기가 그렇죠. 그런 척을 그래서 한다는 건. 그렇죠. 네. 그래서 진짜에서 내 장점을 더 부각시키는 거고 단점을 어떻게 최소화시키려고 하거나 아니면 이 단점이 장점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라 네. 예. 예, 좀 어렵지만 그래도 여튼 노무현 대통령은 잘해 주셨었던 것 같고 근데 사실 이재명 대통령도 네. 곧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분이 되게 오래된 자기의 스토리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제가 공부하면서 깜짝 놀래요. 그래서 좀 말씀하셨던 부정적인 게 빨리 깨져야지 예. 깨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튼 뭐 이재명 대통령은 아닌 걸로 얘기하자고 했으니까 네. 우선은 노무현 예. 노무현이라는 브랜드는 정치인으로서 좀 긍정적이고 지금 살아있는 분을 누군가를 얘기하는 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괜히 또 그쵸. 분란이 예, 생길 예, 수가 예, 있기 예. 때문에. 최악은 좋습니다. 있잖아요. 최악은 최악은 지금, 뭐 예, 아까 10년 된 얘기했던, 그분 예. 아쉬운 분은 계세요. 아쉬운 분. 정말로 그분한테는 죄송하지만 예. 그 의사하시다가 오신 의원님 계신데 예. 그분은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저기 백신 만드신 분. 네. 네네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정치 예. 그런 기대와 장점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 자신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지금은 이제 시대 정신을 담지 못하는 정치인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제가 그분 이야기가 생각나는 게 그렇게 계속 안 좋게 흘러가다가 한번 역전의 기회가 있었어요. 코로나 때 그러니까 병원 가가지고 땀에 푹짝 젖어서 딱 그 모습 나오는 멋있었죠. 모습 사진 쫙 찍혀서 네, 나왔을 때 네. 그래 안철수는 그게 저거야. 안철수야. 예. 근데 그게 오래 안 가더라고요. 그 이미지가. 그러니까 그게 예. 뚝심도 있어야 돼요. 음. 왜냐하면 계속 내가 일관되게 하다 보면 또 이 말 저 말 막 듣다 보면 네. 뭐 욕심도 생기기도 하고 뭐 흔들리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때 흔들리는 거야. 우리 의원님은 좀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 그게 깨끗한 이미지잖아요. 그분이 원래 옛날엔 이제 그랬죠. 깨끗한 예. 전문가. 그리고 기성 정치와는 좀 다른 모습 이런 거였는데 음. 그냥 똑같았잖아 나중에. 그러니까 그게 흔들리질 않았어야 되는데. 예, 그래서 그분이 좀 제일 아쉬운 부분이에요. 센세이션했고. 그러니까 처음에 얼마나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그 뭐랄까 양당 정치를 깰 수 있는 제3의 세력의 가장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그럼. 흥행했던 제3 예. 세력이었는데. 맞아. 예. 그리고 양보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그게 양보가 아니라 나중엔 철수의 이미지로 가버렸잖아요. 그렇죠. 철수 전문가. 그러니까 자기 의지가 하여튼 예. 제일 아쉬운 예. 다시는 이제 복원이 되기 좀 어려워 보이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3등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평가하기를 대한민국 헌정사 역사상 가장 최악의 3등으로 평가하는 여의도 금쪽이 이준석의 미래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네. 얘기를 나눠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문제가 네. 국민의힘의 재편이랄까요? 그 문제하고도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아서 일단 많은 분들이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수도 있고 저도 좀 궁금한 건데 나오시면서 이제 개혁신당에서 나오시면서 조대현 최고위원 저도 가깝게 지냈습니다만은 그 작은 문제나 이런 문제도 고발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현재까지 경과가 아직 언론에서 그렇게 안 알려져 있더라고요.
우선은 피고발인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걸로 전달받았습니다. 그 대통령, 아직까지도, 예. 그러니까 대선 기간이었기 때문에 대선 어쨌든 계속 나왔으니까. 나왔으니까 그래서 후보로 그렇게 나온 게 아닌가 싶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수사 관계자한테 확인을 해봤을 때는 네. 우선 당시에 피고발인 측 변호인과는 소통이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이준석 변호사 선임했군요. 그럼요. 변호사 많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관련 조사가 본격적으로 이제는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고발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자금 흐름도 있고 회계 네. 문제도 있고 뭐 네. 또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계속 저희가 좀 전화는 계속 드리고 있어요. 경찰에 어. 이거 왜 수사 빨리빨리 이거 왜 진행 안 되냐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허은하 의원께서 개혁신당에서 나오게 된 단초도 저는 자금 문제라고 봤어요. 그 자금 가지고 어쨌든 대선을 준비하는 한 세력이 본인들이 마음대로 좀 쭈물떡쭈물떡 하고 싶은데 허은하 대표님이 딱 계시니까 이게 뭔가 자꾸 막히고 김철근 사무총장을 위시한 그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거에 제동이 자꾸 걸리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내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게 한마디 요약하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네. 않고서는 사무총장 해임건 하나 때문에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가면서 네. 당대표를 끌어내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요. 예. 근데 여튼 제가 좀 걱정하는 것은 우려가 되는 점은 예. 이제 정당에는 웬만하면 법조인들이나 법 쪽에서 좀 신경을 안 쓰려고 그러는 게 있어서 자율성을 존중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자금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네가 나왔으니까 그쪽은 알아서 하겠지라고 할까봐. 그러니까 그게 조금 걱정이 되긴 한데 예. 그래도 그게 세금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제대로 조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선거 비용 관련해 가지고 개혁신당이 저렇게 해서 저 10%도 못 얻으면은 선거 비용 하나도 보전 못 받고 개혁신당은 파산할 걸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또 일각에서는 개혁신당 그거 뭐 파산 안 두려워한다. 그 이준석은 어차피 뭐 다 돈 꼼쳐놨고 걱정 없을 걸.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 자체도 얘기하기 싫지만 이준석 의원은 여튼 자기 돈은 절대 안 쓰고 자기 자기 돈안 돈은 써요? 쌓아놓는 스타일인 것 같고요. 자기 돈 안 써요. 오, 그게 문제라는 건 거예요. 자기 예를 들어서 대선 후보로 나와요. 네. 그러면은 당의 후보가 되기 전까지는 자기 돈 써야 되잖아요. 네. 그 기간을 완전 짧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선을 거의 없다시피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찬반 형식으로 그냥 네. 가게 됐는데 자기 돈 안 쓰고 그래서 저희가 얘기해놨던 것도 여론조사비 같은 경우도 기존에 저희 총선 할 때도 네. 본인 거 위주로만 다 했던 거 아닙니까? 당비를 갖고 예. 다른 그 지역구에 나왔던 사람들을 위해서는 쓴 게 없는데 여론조사비는 엄청 많이 나갔고 예. 근데 그 이유도 지금 알 것 같지만 예. 그걸 막 여기서 다 얘기하기는 애매한데 여하튼 제가 그 20억 모아놔라라고 얘기를 해놨던 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네. 17억인가 18억 정도 모아놨었어요 당에. 당에. 예. 예. 돈 안 써가면서 내가 진짜 아껴 내가 그렇게 음. 해놨는데 나중에 뭐 내가 돈을 사치스럽게 썼네 안 썼네 이렇게 오, 명예롭지 예. 못하게 저한테 하던데 예. 17, 18억이 있고 그리고 본인 쪽에 이제 거기 어딥니까 연구원에도 네. 돈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20억이 맞춰서 있었었던 거고 근데 그 돈이 있고 그 다음에 나라에서 주는 돈이 있고 그 다음에 후원금이 들어온 게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선거는 치렀을 겁니다. 그러겠네요. 네, 선거는 치렀을 텐데 이제 돈이 모아져 있어야 또 26년도 선거를 치러야 되는 거니까 예. 본인 성에 안 차는 거겠죠. 예. 예. 근데 지금 당장 내년에 지방선거잖아요. 네. 지방선거 때 또 후보자들 또 세워서 공천 못하고 이러면 또 당으로서의 존재감이 확 떨어지는데 이 당이 지금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을까요? 이대로 가가지고. 글쎄 지금 이대로 가면 쉽지는 않겠죠. 예. 그리고 왜냐하면 당장 4월 2일 올해 4월 2일에 재보궐선거에 나가겠다는 세 사람도 못 나가게 했으니까 거의 못 나가게 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못 나가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못 나가게 했다라는 공천관리위원회 해가지고 진행해야 된다. 나는 어떻게 되더라도 우선 제가 당대표로 있을 때 이거라도 진행하게 하자라고 했는데 그거 없애버렸으니까 그래서 3명 후보로 나가고자 했던 분들이 못 나갔어요. 근데 그분들은 뭐 얘기해서 괜찮게 했겠죠. 뭐 어느 뭐 캠프에 넣던가 그랬던 것 같긴 한데 나중에 다 알아서 예, 챙겨줄게 이런 그때 식으로.
모르겠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고선 말이 돼. 자기가 사다리를 걷어찬 거예요. 자기보다 후배들이었거든요. 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그들이 못하게 되고 왜 사의 재보궐을 포기했느냐. 대선 때문이었거든요. 대선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나가는 거에 집중하기 위해 그런 거 아닙니까? 내 대선에 다 신경 써? 예측해보면, 예, 예측해보면 그거에 그래서 제가 그게 정말 전 그거에 완전히 화가 나가지고 오호. 우리가 그 당을 창당할 때는 정말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라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예. 청년들을 우리를 위해 애써줬던 사람들을 간판으로만 내세우지 말자. 그들을 위한 사다리를 제대로 만들어 가야 된다 한 건데 사람을 키우자. 사람을 키우자라고 한 건데 본인 스스로 사다리를 걷어찼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와. 근데 이번에 우리가 거기가 지금 8% 나온 건데 네. 그리고 당 지지율이 지금 한 4~5% 나오는 것 같은데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라서 다른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은 그 다른 생각 중에 자기가 당대표 되는 거지 우선. 일단은 그건 기본이고 그죠? 기본인 거죠. 예, 전당대회 빨리 해가지고 지금 원래 그 대선 준비할 때도 자기가 당대표 나가겠다고 다른 분들도 A그룹, B그룹이 막 당대표 준비하고 있었다는데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준석 의원이 당시에 약속한 게 있다고요. 본인은 당대표를 뭐 몇 년간 안 하겠다고 했나? 그러니까 제가 원래 26년도 5월까지 당대표였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안에는 자기가 안 하는 거였잖아요. 관리형이었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자기가 나온다고 하는 거니까 그 분들이 좀 화가 났을 것 같고 예. 우선은. 근데 자기가 나오는 이유가 당을 살리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진짜 그 이유인가? 뭐 이런 의심은 좀 들고. 그러니까 처음에 당대표 안 한다고 할 때 개혁신당은 이준석 당이야 이런 이미지를 희석하려고 했잖아요. 자기는 그렇죠. 사실. 희석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되지? 두 가지를 얻으려고 했었던 거죠. 네. 우선은 리더십이 있는 척 하고 싶었던 거고, 두 번째는 사실은 제가 당대표가 됐을 때는 관리형 당대표였어요. 선거가 없는 당대표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무시를 했거든요. 선출직으로 똑같이 비용 들여가면서 선거 치렀지만 네. 결국에는 자신이 무슨 임명한 것 마냥 저를 쓰려고 했었던 부분이고, 근데 관리나 제대로 하고 그다음에 얼마 모아놔서 26년도에 뭘 하자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 말은 시키는 대로 하라는 말이네요. 근데 제가 네. 나는 당대표는 허수아비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건데 기본적인 건 해야 되니까 당의 외연 확장을 해놔야 26년도. 저는 27년도 대선이 된다면 자신이 있었고요. 근데 여하튼 그러한 지점들이 이제 다 무시된 거죠. 예. 그러니까요. 이거 신인규 변호사 비슷한 얘기 했었어요. 내가 한창 막 방송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따서 정말 대타 들어가가지고 겨우 잘해서 고정 겨우 하나 구하고 만들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준석이 또 그거 다 그만둬. 내가 시키는 거 해. 이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상심했다는 얘기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시키는 것만 해도 되긴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도 투명해야 되고 이용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의 흐름이 투명해야 된다. 돈의 흐름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뭐 사다리라는 것도 투명해야 된다. 뭐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죠. 지금 왜요? 아직까지 제가 이준석 의원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게 그러게요. 가슴이 아프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서정욱 변호사가 정말 희한한 얘기를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최근에 내년 초에 홍준표 이제 하와이에서 돌아왔습니다. 홍준표하고 이준석하고 둘이 내년 초에 신당 창당할 거다. 그리고 이준석은 경기도지사, 홍준표는 서울시장 출마할 거다. 내가 최측근한테 들었다. 이런 얘기를 라디오에서 했어요. 근데 뭐 이게 말이 마음이 또 바뀌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신당 창당은 쉽지 않을 텐데요. 그냥 뭐 개혁신당에서 해도 될 텐데 뭐 굳이 신당 창당을 하려고 할까요? 신당 창당은 실익이 크게 없다. 네, 저는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원래는 국민들이 이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에 대한 이제 실체를 좀 아는 선거였기 때문에 이번 대선 때 그래서 이 미래가 사실상 이제 끝났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이 사람은 포기할 생각이 없고 어떻게 해서 보수의 재편 개편의 구심점이 내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아직도 뭐 희망을 버리지 않는 건데 제발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제가 거울 좀 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울 좀 보라. 거울을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 보수 쪽은 개편, 재편이랄까 지금 뭐 전당대회를 하니 많이 막 이러고 있습니다. 뭐 원내대표는 뽑혔고 전당대회를 해가지고 뭐 한동훈이 되니 안 되니 막 난리인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뭐 혁신안을 얘기를 했다가 너 배우가 누구냐 누가 시켰어 이런 말이나 듣고 지금 이런 아수라장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요. 근데 뭐 보수 정당이 이러다가도 언젠가는 또 살아나잖아요. 이 이권이 걸리면 자기 이익으로 뭉치는 집단이다 보니까 장이 서면 또 이렇게 뭉치는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국민의힘이 이대로 그냥 와르르 무너질지 아니면 그래도 어떻게든 뭐 새로운 간판을 바꾸든 뭐 대표자를 바꾸든 이래가지고 또 살아날지 많은 사람들이 좀 주목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대강? 뭐 분당이 되거나 네. 아니면 간판을 갈겠죠. 왜냐하면 그 큰 정당을 와르르 무너뜨리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금 자체가 있고 자금 문제가 예, 있어서 자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큰 돈을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엄청난 대기업이잖아요. 그럼 서로 막 나가라 그러겠네요. 그래서 반대편 보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당이 좀 무너질 수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계속 지금 홍준표 전 의원님하고 계속 네.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예, 흔들어서 가서 어떻게든 좀 자기가 역할을 좀 하고 싶은 게 있겠죠. 예. 네. 계속 근데 욕하는 게. 국민의힘을 너무 만만히 보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로의 계산들이 너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당원들은 국민의힘 당원들은 갈수록 당에 실망하고 있고 이런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니까 원래 그런 거 익숙치 않은 사람들이고 하니까 그래서 또 한국 정치를 위해서는 뭐 그 세력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선거에서 그 세력이 완전히 괴멸되기를 바랬는데 41%라는 득표율 때문에 이제 숨통이 붙어진 상황이 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 이 세력을 참 근데 특검 돼서 또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만 내란에 그렇죠. 동조한 사람들이 네. 생겨서 그런 사람들은 나가고 남아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또 하려고 하겠죠. 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흔들어서 자기네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땐 신당을 창당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저는 예상. 왜냐하면 계산이 빠른 사람이기 때문에 이준석 의원이 그 사람 고생했던 걸 다시는 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러면 오히려 국민의힘을 잡아먹을 생각을 하는 게 더 합리적인 선택이겠다. 원래 대선 치르기 전 예. 목표는 그거였거든요. 그래요? 네, 국민의힘을 흡수하는 거. 오. 그래서 보아뱀 M&A를 제가 얘기하기도 했었고. 자기가 흡수한다고요, 국민의힘을? 개혁신당이. 잘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왜냐하면 충분히 지금 보세요. 국힘 분위기. 근데 이제 들어가게 되든 뭐 그런 생각 할 겁니다. 예. 국민의힘의 욕심을 가질 겁니다. 그 정당에 대한. 하여튼 얄팍한 그런 진정성 없는 이해관계만 따져가지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걸로는 우리 국민들 마음 못 산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국민들이 현명하시기 때문에. 예. 그래요. 마무리하면서 의원님은 민주당에서 향후 좀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이런 정치 행보랄까 이런 거 좀 밝혀주시면 시청자분들이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는 우선은 이준석을 잊고 싶다. 제발 이준석 말 안 하고도 살아가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 그러네요. 라는 거 지금 얘기하면서 갑자기 생각이 난 거고요. 예. 그러니까 올바르지 못한 비정상적인 정치들이 더 이상은 활개를 치지 못하는 그러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정상적인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역할을 꼭 하고 싶습니다. 네. 그 역할의 지금의 시작이 이제 제가 기획위원으로서 활동하는 걸 텐데 누가 보든 안 보든 열심히 참여하고 열심히 일해서 좀 성과를 좀 내보고 싶다. 네. 그 성과라는 것은 지금 이 시청하시는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국민들께서 직접 체감하면서 달라졌구나. 그리고 내가 진짜 대통령 잘 뽑았다. 그리고 이 정권이 계속 갔으면 좋겠다. 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찾아내서 뭔가의 역할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 감사한 것은 정말로 바닥부터 시작했던 분이 열심히 자신의 의지를 꺾지 않고 해나가면 저렇게 큰 역할까지 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기대와 희망을 우리 국민들께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 또한 지금은 부족함이 많고 엄청나게 흔들리면서 고생하면서 있었던 정치인인데 제가 그 정치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것 또한 네. 이렇게 모범이 되는 선배 정치인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부가 꼭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성공하는 정치인이 좀 되고 싶다. 저의 성공은
국민들께서 잘 뽑았다. 네. 아 그래 너 잘할 줄 알았다. 그런 칭찬 듣는 그런 정치인 그리고 국민들의 삶이 좀 바뀌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정치인 되고 싶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저는 좀 외람될 수도 있지만 제가 그냥 정치 소비자이고 시민으로서 보는 허은하라는 정치인은 기존의 이미지는 이미지 정치인에 가까운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개혁신당에서 쭉 나오셔서 지금까지 행보에서는 이제 투사, 네네. 뚝심, 이제 싸울 땐 싸웁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다소곳하게 앉아 있는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닙니다. 아니다. 네. 이게 실천적으로 딱 깨우치게 됐거든요. 이번 감사합니다. 기회에. 네. 그래서 이제 서사가 만들어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생겼는데, 근데 이게 좋은 모멘텀이면서도 약간의 한계일 수도 있는 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허은하 의원 얘기만 나오면 이준석이 따라 들어온 연관 검색어가 돼버리니까 이제 이걸 끊어내 버리고 그거 외에 진짜 허은하 의원의 능력과 뚝심을 진정성을 발휘할 수 있는 판이 이제 열렸다 이제 앞으로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의원에게 고마운 것은 제가 이렇게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준 게 이준석 의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건 고마움은 거기까지만 하고 제대로 된 정치, 정상적인 정치를 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뭐 혼날 사람은 혼날 수 있도록 제가 좀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네.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했으니 여기는 좀 끊고 끊고 할 수 있는 좀 제 실력을 보여드릴 수 있는 네. 그런 정치 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많이 허은하 의원 응원해 주시고 민주당에서 새로운 행보들을 많이 보이실 텐데 지금부터는 이제 과거의 일보다는 지금부터 해내는 업적과 실적으로 평가받는 허은하 의원이 될 수 있도록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유튜브가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허은하 TV 좀 홍보 좀 해주십시오. 허은하 TV 여러분 지금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허은하 TV라고 검색하시면 되죠. 허은하 TV 검색하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응원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께 도움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 장난 아니죠? 제가 진짜 서울역에서 내려서 여기 오는데 쫄딱 젖었습니다. 습하고 덥고 미칠 것 같은 이 날씨에 기가 막힌 상품 브랜드 제로 10단 조절 선풍기 요거 C타입으로 충전되는 겁니다. 핸드폰 충전기로 충전해서 그냥 움직이면서 어디서든 시원한 바람 쐴 수 있는 건데 요거 가격을요 이거 파격감이다. 거의 뭐 절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23,900원으로 금토일 3일 동안만 스픽스몰에서 특가로 보신다고 하니까 빨리빨리 주문하셔가지고 이 더운 여름 습한 날씨 잘 버텨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고수의 전략으로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강수영, 허은하 의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